9번 문제. 자, 그림 가나다는 판 경계부의 변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는 걸로 찾아보면은 가나다도 되는 것 같지. 그지? 가나다의 순이라면 얘가 점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올수록 이렇게 점점 뒷걸음질 치는 형태가 될 건 거지. 만약에 거꾸로 이번에는 다나가 순서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점점 앞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는 뭘 봐줘야 되냐면 요 표현을 좀 봐야 돼. 해구 요 표현을 좀 봐줘야 돼. 얘들아, 해구가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지? 얘들아, 근데 이게 방향성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판 경계, 이쪽 판과 이쪽 판이 다른 판인 거고, 이쪽에 있는 판이 일로 이렇게 섭입했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거꾸로 이렇게 섭입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구를 그려줘야 돼.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 그러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 다, 나, 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나다가 아니라 다, 나, 가 순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니은에 나에서 해령의 일부가 섭입하여 소멸되었다. 해령이 지금 선 두 개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해령 이렇게 나와져 있네. 그지? 근데 나를 봤더니 지금 해령의 일부, 여기 있었던 원래 요 해령이 어떻게 됐어? 해구로 들어가 버렸지. 그지? 네, 따라서 섭입해서 소멸되었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 B 구간은 발산형 경계냐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발산형 경계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판경계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지? 꼭 두 줄을 긋는 건 아니야. 두 줄을 긋는 건 아닌데 판경계가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발산형 경계에 대한 표현이고요. 수렴형 경계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 안쪽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럼 요거 뭐겠어? 요거. 보존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보존형 경계입니다. 변환단층에 대한 얘기죠. 변환단층. 되니? 얘들아, 다에서 변환단층 찾을 수 있겠어? 해령 나와 있을 때 변환단층 어디 있어? 여기 부분 있지, 그지? 네. 이 반대 부분은 변환단층 아니라 그랬어. 가운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그게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기도 보존형 경계가 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 가는 지구의 자기 분포를 나타냈다. 얘들아, 자기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극 얘기하는 거야. 극. 우리가 자기장은 항상 N에서부터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져 있겠지, 그지? 그럼 지금 자북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S극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 북반구 쪽에 S극이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자극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 또. 자, 그 다음. 나에선 서로 다른 지점 A하고 B에서 자기력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네. 우리가 꽂히는 형태는 어디라고 했어? 플러스로 잡기로 했었지, 그치? 꽂히는 거. 그럼 얘가 얼마야?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나란하네. 복각 얼마? 0. 그렇지, 0. 됐나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마이너스.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복각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그래서 복각의 정의라고 하는 게 지구 자기장과 지표면 사이의 각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었지. 됐나요? 네, 자, 그럼 기억에 A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정자극기 상황이야. 정자극기에서는 플러스 꽂히는 경우가 어디에 대한 얘기야? 북반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남반구 아니고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에 B는 자기 적도에 해당한다. B는 자기 적도 맞지, 그지? 복각이 0이니까 맞고. 그 다음 B에서 A로 가면은 복각이 점점 더 커지는가? 라고 돼 있네. 그래서 B에서 A로 간다는 얘기는 자기 적도가 여기거든. 되니? A는 꽂혀야 되니까 북반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네, 따라서 복각이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됐나요? 정답이 니은 디귿이야. 됐지? 그리고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까?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이제 이거 변하지 않는 말이야.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자북극이 어디였지? 여기였지, 여기. 그지? 그럼 자기 적도에 있는 것보다는 자북극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더 꽂히는 각도가 더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자북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까이 있는 지점일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 문장은 좀 기억을 해놔.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2번이요.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야. 요게 조금. 자,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너네가 이 방법을 기억을 좀 해놨다가 네,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5억 년 전부터 디귿 시기까지의 고지자기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겉보기 이동이라는 표현부터 먼저 알려줄게. 겉보기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동한 건 아니야. 근데 마치 이동한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이 원래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에서 또 서로 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태양이 이동한 것처럼 표현하잖아. 실제로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거든. 반대 방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은 저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위치에 계속 존재해. 고원절이 어디에서 이렇게 조금 바뀌지 어디로 막 크게 이동하지 않아.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는데 대륙은 이동할 수 있거든.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한 각각의 위치에서 자북극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되니? 그럼 대륙이 이동한 경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륙이 마치 가만히 있고 자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보면은 자 5억 년 전에 자북극이 요거래. 얘들아 이 5억 년 전에 자북극이 지금 어디 근처에 있냐면 여기가 60도선, 30도선, 여기가 그러면 적도선이 되겠지. 적도 근처에 있다. 얘들아 자북극이 적도 근처에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불가능해. 그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실제로 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 90도 언저리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건데 이때 있다라고 한 게 지금 빨간색이 유럽에서 측정한 거거든. 이 대륙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하면 이만큼의 거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자북극의 위치를 원래의 위도 90도 위치로 만약에 옮겨준다면 유럽의 위치가 어디로 되겠어? 요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로 온다면 얘는 이만큼 떨어지. 유럽의 위치가 여기 나오겠네. 그러니까 실제 유럽의 5억 년 전의 위치는 여기였던 거야. 얘가 여기서 점점 해서 현재 여기 있다. 이런 대륙의 위치를 우리가 거꾸로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겉보기 이동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5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가 적도 부근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자북극의 위치는 항상 진북, 지리산 북극 근처다. 이걸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겉보기 이동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보자.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부터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그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네. 자, 너네가 앞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진짜 기억을 좀 많이 해놔야 돼. 요런 전제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풀이를 해줄 요 방법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딱 단서라고 생각을 해. 요게 나왔으면은 이 방법 쓴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저 전제 조건의 의미를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북반구에 대한 얘기잖아? 북반구에서의 고지자기 극은 자북극이야, 자북극. 자북극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북극. 맞지? 근데 그 자북극이 뭐랑 똑같대?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북극하고 똑같대. 돼? 그럼 자북극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진북하고 똑같대. 되니?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북과 진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 겹치지 않았잖아, 그지? 얘네들 일치하지 않거든. 실제로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할 거래. 그럼 이거 따라가면 돼. 그러면 뭐가 편해지냐면 얘들아, 우리가 복각이 플러스 60이다 하면 진짜로 그 암석이 만들어진 위도가 60도였어? 아니었잖아. 그건 아니었어. 60도 언저리였잖아. 그지? 근데 단서를 이제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대로 줬으니까. 얘가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진북은 위도 90도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아. 지구 자전축의 위치니까. 그지? 얘가 변하지 않았단 얘기는 누구도 변하지 않았어? 자북구의 위치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북구의 위치 변하지 않았지만 겉보기 이동 경로 나 표현했으니까 대륙의 위치를 갖다가 너네가 찾아봐라 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5학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적도 부근에 위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1초 만에 땡이야. 그지? 실제 지자기 북극은 지금 누구랑 똑같대? 진북의 위치랑 똑같대. 그럼 위도 90도인 거야. 적도 부근이 아니고. 맞지? 그래서 90도 근처지 절대 적도 부근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지자기 북극은 찾아봤더니 5학년 전에 지자기 북극 찾아봤더니 적도 근처네. 맞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은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 있어. 자, 문제에서 지금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이라고 했거든. 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형태가 파란색 선으로 나와져 있고 지금 니은과 기역을 보래. 네? 자, 니은하고 기역을 갖다 파란색인 지점을 갖다가 체크를 해보면 여기랑 니은이랑 기역이니까 여기네요. 됐나요? 자, 근데 실제로 자 기역 시기에 북아메리카, 여기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거니까 실제 기역 시기에 지자기 북극이 여기야? 아니야. 어디야? 진북이랑 똑같아. 여기 가운데. 되니? 그럼 얘를 빨리 어디로 옮겨야 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역 시기에 요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어디서 측정한 거냐면 요 북미에서 이렇게 측정한 거야. 얘가 그러면 지금 기역 시기 요 동그라미 부분을 내가 요 가운데 부분으로 옮긴다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북미도 어떻게 돼야 돼? 옮겨져야 되겠지, 그지?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거의 비슷하지, 그지? 아, 그럼 북미 여기 있었네. 기역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시기는 어떻게 돼? 니은 시기 노란색으로 해볼게. 니은 시기랑 북미랑 좀 짧아졌다, 그지? 그러면 얘 니은 시기를 또 가운데로 옮겨오면은 조금 좀 짧아지. 니은 시기가 여기인 거야, 여기. 이해가? 그럼 기역 시기가 더 밑에 있고 니은 시기가 더 위에 있고 자북극은 위도 90도 쪽에 있으니까 자북극에 가까운 게 기역이야, 니은이야? 니은이지. 그럼 니은의 복각의 크기가 큰 거야. 되니? 그래서 니은 시기가 크다. 니은 시기가 크다. 맞는 얘기야. 되니? 내가 방금 얘기한 얘들아 이런 단서 나오면 이렇게 옮겨야 돼. 이 방법 써야 돼 했던 이 방법이 방금 이렇게 옮기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그냥 그대로 손가락으로 대륙하고 점 하나 그 자북 찍어가지고 고지자기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돼. 됐지? 막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비슷하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다음 디귿도 해볼까? 자, 그럼 디귿은 이번엔 유럽에서 측정한 거는 빨간색 선으로 되어져 있고요. 니은 시기부터 디귿 시기까지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했는가 이거거든. 자, 그럼 빨간색의 니은이 요쯤 비슷한 곳에 있네. 그 다음 디귿은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은. 그 다음 유럽 대륙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유럽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니은 시기는 요만큼. 됐지? 그럼 요 니은 요 동그라미를 어디로 옮겨야 돼? 요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지, 그지? 가운데로 옮기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좀 각도를 더 틀어볼까? 비슷하게.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요쯤 있었겠네. 니은 시기에. 되니? 자, 그 다음에 디귿 시기는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 훨씬 더 짧아졌지? 그럼 조금만 옮기면 어떻게 돼? 여기. 거의 이쯤이야, 거의. 디귿 시기가. 됐나요? 그럼 니은 시기에서 디귿 시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됐나요? 이 밑에가 여기가 저위도고 이쪽 극으로 갈수록 고위도기 때문에 지금 니은에서 디귿 시기까지는 저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야?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야?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야.
됐나요? 네. 필기하세요. 색깔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선 한번 그어갖고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필기해봐. 됐나요? 됐나요? 네. 지금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는 O2에 지금 요거 문제밖에 안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좀 어려운 학교다 싶은 학교들은요, 이제 보통 그 마더텅이라고 하는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거든. 수능 기출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가 천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막 옮기고 하는 거 연습 좀 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이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내가 풀이를 다 했고. 네. 4번. 4번의 디귿. 네. 4번의 디귿. 네. 요 4번의 디귿 얘기를 좀 하려면은 요게 처음에 어떻게 생겼나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가운데 해령이 있고요. 해령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 사이에 이제 이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판이 생성될 거고 이렇게 판이 생성될 거니까 가운데에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어긋나겠지, 그지? 화살표 반대 보이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변환단층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처음에 어땠냐면은 해령이 이렇게 하나였어. 이 뒤에 있는 해령하고 얘하고 원래 이렇게 하나였어, 하나. 됐니? 그러면 왼쪽으로는 지금 1년에 4cm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6cm씩 이동을 하는 이건 판의 이동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판의 이동 속도를. 됐니? 근데 이거를 잘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해령이다 보니까 여기서 1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양지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겠지. 맞지? 1년에 이 왼쪽이 4cm 이동하고 오른쪽이 6cm 이동하면 10cm가 비잖아. 여기가 그냥 뻥 뚫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해양지각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는 1년에 지금 10cm의 해양지각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해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칭으로 만들어내잖아? 그럼 원래 만들어내기는 얼마씩 만들어내는 거야? 5cm, 5cm씩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가? 그게 이제 니은에 대한 얘기죠. 해령에서 두 해양판은 1년에 각각 5cm씩 생성된다. 됐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5cm씩 생성을 해냈더니 자, 5cm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왼쪽 판이 5cm 이동해줘야 돼. 근데 얘 몇 cm밖에 이동을 못해? 4cm밖에 이동을 못해. 그럼 1cm 못 간 상태가 되겠지? 맞지? 반대쪽은 5cm 이동만 하면 되는데 몇 cm를 이동해? 6cm나 이동해. 그럼 한 칸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아까 한 칸 못 간 거 있었잖아. 그럼 그거 어느 쪽으로 보내주면 돼?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돼. 대신 뭐가 달라지겠어? 그 가운데 있는 축이 한 칸 이동하겠네? 맞지? 원래 5 돼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쪽에 자리가 원래는 5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4자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준 이 5자리 중에 한 자리를 이쪽으로 보낸 거지. 그리고 여긴 또 5자리 생겼는데 6칸 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의 중심, 대칭점은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칸 이동하는 거야? 한 칸 중심이 이동해버려. 해령축이 이동해버리는 거야. 1년에 몇 cm씩? 1cm씩 이동하죠. 한 칸. 동쪽으로. 되나요? 네.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른 쪽으로 얘가 원래 이동했어야 되는 그 속도의 차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해양판, 얘들아 여기 두 해양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양판,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대. 너네 과학 문제 풀 때 애들이 그림이나 아무래도 그래프 자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에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림만 보는 습관들이 있거든. 안 돼. 절대 안 돼. 위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들이 되게 많아. 내가 지금 밑줄 친 저 두 단서가 답을 결정하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두 해양판이래. 해양판, 대륙판이 아니라 해양판이래. 둘 다.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A하고 B가 둘 다 서쪽으로 이동하네.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B가 5cm로 이동을 하고 있고 A는 얼마로 이동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A, B 사이에 판경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A 쪽에만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나타나. 지각 변동이 나타나. 왜 그렇겠니? 그렇지. B가 A 쪽으로 섭입해서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를 갖다 단면을 사실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두 해양판이니까. 지금 요게 요 판경계가 되는 거고 B판이 A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에 압력 때문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밀도가 크겠지. 돼? 근데 봐. B가 A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둘 다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 만약에 A가 되게 빠르게 이동하고 B가 느리게 이동하면 B가 A 따라잡을 수 있겠니? 못 따라잡아. 맞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얘네들의 사이는 점점점 벌어지지. 얘들아 이런 경우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져. 이거 잘 들어놔야 돼. 알겠지? 앞에 있는 애가 속도가 빨라. 그럼 얘는 발산형 경계야. 근데 우리는 수렴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뒤에 따라잡는 애가 엄청 빠르게 따라잡고 앞에 애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따라잡히겠지. 먹히겠지. 얘가?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더 빨리 갈 때 이게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둘 다 해양판, 밀도가 큰 해양판이라고 했으니까 섭입형이 되겠네. 되나요? 얘들아, 수렴형의 섭입형은요. 해양판, 대륙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양판, 해양판도 가능해. 대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따라서 B가 A보다 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B가 5야. 이게 빠른 속도야. 그러면 기억은 5보다는 더 느려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5보다 작다. 이 말이 맞는 얘기고요.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수렴형. 맞지? 네, 수렴형 경계도 맞네요. 그 다음 판의 경계를 따라서 습곡산맥이 발달하는가? 얘들아 얘네는 해양판이거든. 얘들아 습곡산맥은 대륙판이 무조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습곡산맥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럼 생길 수 있는 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해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호상열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 해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 깊게 생긴 이런 골짜기 얘기하는 거고요. 호상열도는 뭐냐면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섭입이 되면서 이렇게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이런 거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런 데서 화산 폭발도 같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럼 뭐가 생겨? 화산섬이 생겨. 화산섬이 이렇게. 되나요? 그 화산섬이 이 해구를 쭉 따라서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쫙 생겨. 돼? 네, 이런 게 호상열도야. 호상열도. 호상열도의 정의는 해구와 나란하게 생긴 화산섬. 줄지어 생긴 화산섬. 이런 호상열도로 하거든.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한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됐나요? 풀겠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그림은 중앙아메리카 어느 지역의 판 경계와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봐봐.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표현이 돼 있어. 우리가 천발 지진은요. 진원의 깊이가 0에서 70km 사이면 천발. 중발 지진이 70에서 300km 사이. 신발 지진이 300km 이상.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천발, 중발 정도까지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해양판이고 얘가 대륙판인 게 보이지. 해양판, 대륙판 만났을 때는
천발, 중발, 요 300 정도면 신발로 봐도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봤을 때 대륙판 쪽에 지금 지각 변동이 다 몰려 있어. 그 얘기는 이 해양판이 이 대륙판 쪽으로 뭐 하고 있다? 섭입하고 있다 그 말이야. 돼?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위쪽으로 가줘야 섭입할 거 아니야. 얘가 전체적인 이동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B하고 C가 천발 지진만 나타나거든? 천발 지진 나타나는 건 발산형 경계이거나 보존형 경계야. 맞지? 그럼 만약에 C가 발산형 경계라면 얘가 이렇게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빗금 친 저 해양판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지, 그지? 맞겠지? 그러니까 이제 C가 그럼 발산형 경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C가 보존형 경계라면 그리고 B가 발산형 경계라면 얘들아 B가 발산형 경계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동해야 돼. 이렇게. 되니? 그럼 이 전체적인 빗금치 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되나요? 그럼 오히려 섭입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형태가 돼버려. 말이 안 되지. 되니? 이렇게 보존형 경계와 그 발산형 경계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섭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의 이동 방향이 위쪽으로 가줘야 되고 그래서 C가 발산형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어서 어긋나니까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 놓을까? 얘들아 지각 변동은요. 어디에 생기냐면 항상 밀도가 작은 판에 생깁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 생긴다. 이것도 얘들아 항상 맞는 말이거든? 항상 맞는 말?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만 생기니까 여기가 밀도가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건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밖에 없거든? 섭입형 경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섭입되고 있구나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이걸 1번으로 찾아주고 그럼 이게 1번이 되려면 여기가 발산형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2번으로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기억에 C에서 인접한 두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동서 방향이냐 얘들아 동서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남북 방향으로 지금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지? 네, 남북 방향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의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이는 A랑 C랑 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A라고 하는 요 판 경계는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야. 그럼 A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C 부분은 어때? 해양판이지 그지? 네, C는요. 해양판입니다. 종류가 다른 애들하고 종류가 같은 애들하고 밀도 비교하면은 종류가 다른 애들의 밀도가 그래도 좀 차이가 크겠지. 그래서 A가 크다가 맞는 얘기야. 되니? 네. 그 다음 인접한 두 판의 나이 차이는 B가 C보다 크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일단 C가 해령이거든. 인접한 두 판이라는 건 C를 경계로 위아래 이게 인접이야. 되니? 얘들아 C에서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날 수 있겠어? 안 나지. 그지? C에 있는 애들은 나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C에서 나타나는 애들은 나이 차가 그냥 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B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판이지 그지? 서로 다른 판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C보다는 무조건 나겠네. 그래서 B가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정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됐니? 네, 7번. 얘들아 이런 거 봐봐. 9월 평가원 14번 이런 문제였어. 그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거 들어봤어?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거든. 원래 뭐 매달 모의고사 치긴 하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교육청에서 문제 내는 거고요. 중요한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거야. 이거는 거의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의 그 약간 그 맥락을 갖다가 따라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지금 20년 정도에 나왔던 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어렵게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요 이런 거 고3들한테 풀라고 그러면 그냥
먼저 쉬운 문제로 풀어. 너네도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로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 자, 이것도 봅시다. 7번.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판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진앙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 그다음 나는 가의 XX'에 대해서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거다. 자, 너네가 문제를 처음 푸니까 내가 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일단 진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진원을 얘기를 했는데 진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진원은 실제로 땅 아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그 지진이 발생한 실제 위치를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지진의 종류를 나눴었지. 자, 근데 진앙은 뭐냐면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잖아. 자, 그걸 어디로 끌고 올라오냐면 지표면으로 끌고 올라올 거야. 지표면으로 끌고 올라온 요 지점을 진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천발 지진이던 중발 지진이던 신발 지진이던 간에 다 그냥 여기 지표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앙이에요, 진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진이 엄청 많이 발생했네 를 알 수 있지, 진앙을 보고서는 이게 천발이다 중발이다 신발이다 이건 알 수는 없어. 됐죠? 자, 그 다음 근데 이 XX'이라고 하는 요 단면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지형을 갖다 표현을 해보니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밑은 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바닷쪽 얘기하는 거고, 위에는 고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육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내가 봤더니 여기 훅 파인 거 요거 보여? 요거 뭘까? 이거 해구야, 해구. 해구 되는 거, 해구. 그 다음에 C 올라온 거. 얘들아 4km나 올라온 얘가 습곡산맥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자, 이 A하고 B쪽에 해당하는 판이, 해양판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던 대륙판이 꾸겨지면서 습곡산맥이 팍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 해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국 수렴형 경계의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B 근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판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그리자. 판경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각 변동은 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생긴다. 얘들아, 이쪽이 밀도가 작겠지? 대륙판이니까. 됐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얘들아, 이 가의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혹시 대륙이 있니? 대륙. 남미. 그치? 북미, 남미, 내가 맨날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요 밑에 여기. 되니? 여기가 어떠냐면은 여기 안데스 산맥 있고요. 여기 칠레 페루 해구 있습니다. 딱이잖아. 맞지? 이 해구가 칠레 페루 해구고 이게 이제 안데스 산맥이었던 거야. 왜냐면 이쪽에 있는 해양판이 대륙판 쪽으로 이렇게 섭입돼서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낸 거야. 자, 그럼 기억해.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더 많냐라고 돼 있네. 얘들아, 요 A는요. 자, 요쯤일 거 아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이쪽에 동태평양이라고 하는 해령이 있어. 해령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요 칠레 페루 해구에서 소멸되는 거거든. 해령에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게 A일 거고 생긴 지 꽤 된 게 B겠지, 그지? 그래서 B가 해령으로부터 훨씬 더 멀고 해구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더 나이가 많아요. 되니? 그래서 암석 이런 해령에서의 해구에서의 생성과 소멸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 가까이 있으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해구에 가까이 있으면 생긴 지 오래된 애야. 칠판 봐. 됐지? 그럼 누가 나이가 많아? B가 많아. 근데 A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니은에 B와 C 사이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해구 수렴형 경계. 됐지? 얘들아, 화산 활동 지각 변동이거든? 어디서 나타나? 무조건 C. 그지? 밀도가 작은. 그럼 C가 A보다 활발하다. C에서 활발하다. 맞는 얘기죠. 니은 디귿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한 문제. 41페이지. 네, 41페이지 3번 문제요. 41페이지 3번 문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룸 구조론까지 했죠? 10점까지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어느 해구 지역의 지진파 단층 차량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P파의 속도 편차 했을 때 플러스인 쪽이 있고 마이너스인 쪽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는 너무나 친절하게 마이너스인 쪽이 뻘건 걸 보니 온도가 높겠네. 그러니까 유추가 되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맞지? 실제 시험은 회색 음영이라고.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자 했었거든. P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다. 여기가 온도가 뜨거운 곳이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맞지? 네. 그래서 이쪽이 또 온도가 높고요. 이쪽이 온도가 낮은 곳이다. 온도가 낮은 차가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이다. 차가운 곳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두면 되고. 원리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섭입이 일어나는 장소거든. 섭입이 일어나는 곳. 섭입이 일어나는 곳은 해양판이 이제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이 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차가운 편이야. 맞지? 그래서 잠깐 정체해 있다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보아하니 X축의 지진파 단층 촬영의 깊이가 얕은 편입니다. 내가 깊은 편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얼마까지로 나올 수 있다고 했냐면은 한 2,900km까지 문제 나올 거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2,900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요, 백방 뜨거운 풀로 물어보는 문제야. 왜냐면 2,900이 뭐와 뭐의 경계냐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거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지표 쪽으로 쭉 올라오는 뜨거운 물질의 상승 흐름, 그걸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 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2,900, 즉 시작 지점부터 지각까지를 모두 다 보여준다? 이거 뜨거운 플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네한테. 근데 얘는 600? 얘들 600에서 지금 올라오는 어떠한 뜨거운 걸 보고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 못해. 그럼 이건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차가운 플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 나중에 일단 깊이를 먼저 보는 거야. 깊이를 보고 600? 그럼 이건 차가운 플룸일 확률이 높네? 라고 먼저 일단 생각을 해주고, 무조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거든. 2,900이 나왔어? 그럼 이건 뜨거운 플룸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겠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에. 자, 동그라미 기억 지점이 10점이냐라고 했는데, 다들아, 여기 봐봐. 요게 만약에 10점이면 10점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지표와 만나는 지점이 10점이거든? 그럼 어디서부터 올라와야 돼? 2,900부터 올라와야 돼. 근데 지금 뜨거운 거 어디서부터 올라와? 야, 200에서부터 올라와. 이게 10점 맞을까? 이게 10점 아니야. 10점이라 볼 수 없어. 되나요? 이 지점 10점 아닙니다. 됐니? 그냥 마그마가 밑에 생긴 거야. 그래갖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화산성 만든 거야. 이거는 10점이라고 볼 수 없어. 됐나요? 네, 진짜 10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요, 보통 어떻냐면은, 네, 2점의 5번 문제 한번 볼래요? 2점짜리 문제 5번 문제. 네.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보면은 깊이 봐봐. 깊이 2,500, 2,900. 보이지? 얘들아, 이런 뭉탱이가 보이니? 이렇게 올라오는 이 흐름 보여? 빨간 애들? 이게 10점이야. 이해가? 빨간. 네,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그쪽만, 일부 부분만 그렇게 빨개서는 절대 10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의 A 지점에서는 주로 SiO2의 함량이 52%보다 낮은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가? 이건 안 배웠지 너네가. 아직, 그지? 네. A 지점에서 생성되는 형태는 섭입형에서 생성되는 거 현범지 마그마라고 하고요. 52%보다 낮은 게 맞긴 합니다. 일단 니은 동그라미 치고 내가 요거는 오늘 설명해 줄게. 디귿의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다. 이거 섭입하는 곳이잖아. 됐나요? 그럼 하강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됐죠? 네. 자, 우리 잠깐만 한 3분만 쉬었다가 32페이지 마그마 합시다.